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청소년 상담사 면접 특강 시간입니다. 우선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우선 축하를 좀 드리고 싶네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셨고,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필기 시험이 생각보다 청소년 상담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합격률이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셨고, 1차 필기에 합격하셨고, 그래서 2차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차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를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면접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이 처음 시작됐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필기가 좀 난이도가 높고 실기 이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을 그렇게 뭐 특별히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참 높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면접이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상담사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도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고 사실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면접 준비도 좀 잘 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청소년 상담사 시험 전반적인 안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을 알고 계시면 사실은 그 시험장에 가셨을 때, 면접 시험장에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시험에 익숙하게 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시험 안내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자격시험 시행 절차를 보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필기시험까지 지금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면접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면접시험까지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게 돼서 서류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서류까지 다 패스가 돼야 그 다음 5번째 자격 연수를 갖게 되죠. 이 자격 연수까지 끝나야 상담사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면접시험 그리고 서류심사 그 다음에 자격연수가 또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물론 뭐 시험을 봐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만 사실은 자격연수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0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연수까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면접 시험과 서류 심사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필기가 합격하신 분들이 서류를 해서 서류가 합격된 사람들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하냐? 원서 접수는 우리가 큐넷 홈페이지에서 각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큐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하셔서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죠. 혹시 인터넷 활용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전국 24개 소속기관 내방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시 서류 접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 서류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시 원서 접수, 면접 원서 접수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바뀌었냐면은 사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면접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예전에는 자신의 경력,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없이 순수 그 사람의 상담 능력, 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임상적인 어떤 실력들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나중으로 물러난 거죠. 다섯 번째, 응시 자격이 있죠. 이것도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의가 많으세요. 뭐 3급은 어떤 자격이 돼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 2급은 그 자격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에게 너무 이게 세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자 그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졸업 또는 어떠한 상담소에서의 그 실무 경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또 그 석사 졸업도 그냥 석사 졸업이 아니라 관련 학과예요. 그럼 관련 학과 또 학과 이름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럼 또 어떤 것을 관련 학과로 봐야 되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그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찾아보시고 내가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야 뭐 시험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서류에서 떨어지면 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갖고 있는 과가 관련 학과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무슨 과목을 이수를 했냐 안 했냐 또 이런 것들로 따지는데 그것들도 확인을 못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제로 성적증명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적증명서를 떼서 뭐 팩스로 넣어주거나 스캔 떠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그쪽에서 그걸 보고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검증해 주기도 하니까요. 선생님들 각자가 내가 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급수에 맞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각자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전화로 문의하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사 면접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제 청소년 면접 날짜가 딱 이제 픽스가 됐잖아요. 면접 날짜가 딱 정해지면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되느냐? 수험표를 출력해 가셔야 돼요. 이것도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면접 수험표가 딱 내가 시험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수험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면접 수험표 가져가시고 또 신분증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제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갔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필기도구 같은 것도 내가 가서 면접 전에 좀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좀 보고 싶다 이러면 뭐 각자 알아서 뭐 좀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나 필기도구 이런 것도 가져가셔도 되겠죠. 두 번째로 면접 시험 합격자 연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면접까지 다 통과됐어요. 패스가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합격자 연수 자격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위에 2번에 자격시험 시행 절차의 5번째 자격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합격자 연수를 또 받아야 한다 그랬죠. 이 연수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어디로 지정을 해줘요. 뭐 이게 지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고 지방에서 어디서 열리기도 하고 여러 차시 여러 날짜 장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날로 내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청소년 상담사 최종 합격자 및 합격 후 미수료자 합격을 했는데 아직 자격 연수를 못 받으신 분들이 이 합격자 연수를 받을 수 있죠. 연수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연수 비용이 있어서 근데 비용이 보통 이제 좀 다른 교육보다 이게 보통 한 100시간 정도의 교육이 되는데 일반 우리가 어떠한 교육들 받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검사 교육을 받는다. 어떤 뭐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럴 때 내는 그 비용보다는 좀 저렴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일정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숙식 비용은 또 따로 본인이 만약에 이게 이제 출퇴근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숙박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숙박으로 될 경우에 숙박 비용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추후에 공지가 되고 그때 본인이 맞춰서 거기에 이제 내가 이때 연수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뜨기 때문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면접에 최종 합격하셨다라는 통보를 받으시면 이 연수가 이제 언제부터 연수 날짜가 공지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그날 웬만하면 그날 첫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좀 여유 있게 막 하시는 분들, 나중에 등록을 하시려고 하시는,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내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각 교육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언제 공지가 뜬다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럼 그 문자를 받으셨으면 그날 바로 좀 시간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신청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연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까지 다 맞춰야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건 이걸 취득하시고 나서 어딘가에 뭐 취업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수 안 받고 시험에 면접까지 내가 다 합격했다. 뭐 합격 그 확인증은 사실은 출력이 가능해요. 홈페이지에. 근데 그건 확인증이지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사실은 이 자격증까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연수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 그러려면 신청을 그 공지가 떴을 때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최종 합격자 자격증을 교부를 받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사람에게 최종 합격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근데 이 자격 연수가요. 생각보다 이게 시간 체크를 엄격하게 해요. 여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 지각하거나 결석, 그래서 전체 이수 시간 100시간인데 거기에 몇 프로, 한 5%, 10% 정도 그 정도의 시간만 누락돼도 패스 안 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받을 때 그 지각도 하면 안 되고 결석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날짜를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부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청소년 상담사 면접 진행 방식.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느냐.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장소에 가면 이제 이 본인의 그 수험표에 따라서 한 2, 30명씩 한 룸에 들어가게 돼요. 한 룸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면접 진행 요원이 수험생에게 봉투에 있는 면접 번호를 뽑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나의 수험표, 나의 이름 이걸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수험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번호밖에 없어요. 번호 1번, 2번, 3번. 그러니까 각 그 뭐 2, 30명씩 모인 한 방에 이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뽑아서 2명 혹은 3명씩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험표 이름과 상관없이 그 번호로 이제 내가 그 면접을 봐야 하기 때문에 면접 진행 요원이 수험생에게 봉투에 있는 면접 번호를 뽑도록 합니다. 뽑은 면접 번호가 이제 내 번호가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면접을 받을 때 3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면접관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3번에 누구누구님 말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름도 다 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번호가 된다. 그래서 뒷번호가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1번이 뽑히신 분들은 빨리 진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양해들을 서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면접을 보고 떠나야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시간 뭐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그 뭐 한 2, 30명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본인이 1번을 하겠다. 뭐 그래서 전체 뭐 그 안에서 뭐 1번을 뭐 허용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 원칙은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번호로 순서대로. 그래서 뭐 끝번호가 걸리면 제일 끝까지 그냥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시간이 뭐 1시간 반, 2시간 막 걸리게 되기도 하고 빨리 하신 분들은 한 뭐 30분 내에 끝나고 가시기도 하고 그것은 뭐 그 뽑는 순서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핸드폰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왜 우리 중학교 뭐 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핸드폰 걷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각각 핸드폰 하나씩 넣을 수 있는 번호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번호 뽑은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에다가 자기 핸드폰을 넣어야 돼요. 꺼서
다 끄고 전원 오프해서 넣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핸드폰을 난 안 내고 싶다. 그래서 전원 오프를 하고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해도 뭐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혹시 그러다가 핸드폰이 울리거나 그러면 이제 자격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핸드폰을 내는 게 좋겠죠. 핸드폰을 반납하고 면접이 끝나면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화장실도 이제 미리 사용해야 됩니다. 면접이 진행되면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인 면접을 진행하게 돼요. 2명에서 4명. 뭐 2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3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면접관이 보통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3분의 면접위원이 있고 이 방 안에 이 방이죠. 이 방이 있고 여기 문으로 들어가겠죠. 면접 대기실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면접 대기실에서 자기 번호표를 뽑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을 때 뭐 1, 2번 나오세요. 그럼 1, 2번 나가고 1번부터 4번까지 나오세요 하면 1번부터 4번이 나가서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복도에.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여기 복도에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1번부터 4번 나오세요. 그럼 1번부터 4번 나와서 1, 2, 3, 4 순서대로 앉아 있는 거죠. 복도에. 이때 이제 뭘 주냐면 사례 지문을 주죠. 그래서 1, 2번 들어가고 1, 2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의자가 있으면 번호대로 1번, 2번 앉으라고 이제 순서 알려주면 1번, 2번 번호 달고 들어가서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서 가면 3, 4번 요 4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5번부터 8번까지 준비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들어가진 않고 2명 또는 4명까지 같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면접관은 3명 정도가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면접이고 이게 뭐 당락을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좀 긴장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간혹 압박 면접관이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압박 면접을 하는 걸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이 사례 지문에서 뭐 어떤 이 사례 개념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얘기했는데 1분 안에 답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1, 2분 안에 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답을 뭐 3분, 5분 이렇게 주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질문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러면은 압박 면접관이 이제 그러는 거죠. 아, 그만두라고. 그렇게 해서 상담하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소년 상담사를 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면접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압박 면접을 내가 받게 될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분 안에 답하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횡설수설하고 좀 길게 답한다. 뭐 1분, 보통 2분도 안 줘요. 1분밖에 안 줘요. 1분 안에 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2분 넘어간다. 이러면 이분이 그만하세요. 딱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마음 심약하신 분들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위축 딱 되거든요. 나한테만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면접관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서 그렇게 하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시면 돼요. 그냥. 그때 막 이렇게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 또 하나 그럴 때 성격이 또 이렇게 뭐 정의감에 불타시거나 이러면 또 막 저항감이 드시는 분이 또 간혹 있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괜히 이 면접관에게 대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만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뭐 이러면서 면접관하고 괜히 이런 관계 있죠. 이런 갈등 관계 만드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하면 돼요. 그 다음 질문에 잘 답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잘못 대답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냥 그 역할이 길어졌기 때문에 스탑을 시켰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나만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 괜히 막 이렇게 분노감 가지실 필요, 적개심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 면접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진행 시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접 시 자신의 이름,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바뀐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간혹 이제 면접 받으실 때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뭐 학교에 위클래스에서 근무했는데요. 뭐 이러면서 거기 경력상 뭐 이 경험상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내가 오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얘기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순간 나온 거예요.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순간 나온 거라서 이것은 뭐예요? 계획력, 자기 조절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걸로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걸로 간혹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다. 그리고 면접 번호만으로. 그래서 여기서 불리는 것도 1번 대답해 보세요. 2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번호로 불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면접 질문은 그럼 뭐냐?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문을 배분한다 그랬죠? 사례문은 언제 줘요? 이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고 여기 갔을 때, 이 복도 앞에 갔을 때 A4 보통 뭐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분량의 어떤 사례문을 줍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도 안 줘요. 한 10분 정도 읽어볼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례문을 읽고 내용을 막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그래서 얘가 중요한 문제가 뭐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뭐지? 그 배경, 원인이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그럼 난 뭘로 상담을 진행해 볼까? 어떤 상담 목표를 세워야 할까? 상담 계획, 그 상담 목표 세운 것에 따라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어떤 이론을 적용해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사례를 읽고 계셔야 돼요. 그쵸? 증상은 무엇인가? 이 사례의 증상은 지금 현재 무엇인가?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내가 상담을 진행할까? 상담 목표는 무엇으로 잡을까? 상담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 심리검사 결과 나와 있는 경우 많거든요. 심리검사 결과 어떻게 해석할까? 뭐 여기 관계 패턴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 문제인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 중독 문제인지, 학교 폭력 문제인지, 비행 문제인지, 성 문제인지, 어떠한 자살의 문제인지, 위기 상담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례를 읽어서 내가 사례를 딱 머리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질문할 때 사례에 관련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내가 그때 막 이렇게 사례를 또 이제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문을 읽고 내용을 답변 준비할 시간을 대략 한 10분 정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사례에 대한 질문만 하지 않아요. 그 외에 일반적인 상담 이론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과 관련돼서 이런 청소년이 왔을 때 어떻게 상담할 건가요?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사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로 사례 개념화 해봐라. 사례 개념화 하면은 뭐예요? 사례 개념화에 뭐가 들어가죠? 문제 증상이 들어가죠. 문제 증상, 현재 기능적인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게 사례 개념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그런 원인은 뭐냐? 이 원인을 볼 때 개인적인 원인은 뭐고 환경적인 원인은 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유지하는 요인은 뭐냐? 그래서 난 어떤 상담 목표를 세울 거냐, 그리고 어떤 상담 전략을 쓸 거냐라고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야 이제 사례 개념화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해결을 위한 개입 전략을 무엇을 쓸까? 그때 이제 질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 이론을 근거로 답해 보시오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개입 전략을 써봐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를 잡아라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간혹 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심리검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것들, 또 심리검사 결과를 한번 해석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질문을 이제 뭐 한 분 한 분씩 보통 질문을 하시는데 이분이 질문한 거를 뭐 이분이 요청을 하시죠. 자, 1번 답하고 2번 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럼 이분은 이제 2번 먼저 하고 1번 먼저 하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답하는 건 2번만 답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너무나 달라요. 뭔가 딱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 순서가 이렇게 먼저 답을 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앞 사람이 대답한 것이 이제 내가 두 번째 대답하는 게 되면 앞 사람 대답한 걸 잘 듣고 내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내가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내가 첫 번째로 답해야 되면 조금 이제 더 급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 순서가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는 한 사람에게만 묻기도 한다.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질문을 주는 거죠. 이분에겐 다른 질문, 이 사람에겐 다른 질문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이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에 관한 질문, 특별한 청소년 상담 사례가 있는 경우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타,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상담 윤리에 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청소년 관련 기관과 법에 관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면접시험 채점표죠. 채점표를 보면 평가 항목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4, 5 요 5개를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요 5가지 중에서 이 각각 합쳐서 15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15점 이상이 나와야 패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면 그 5번에 나와 있죠. 5번에 보니까 평가 항목 및 합격 기준을 보니까 첫 번째 평가 항목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는 어떠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명감, 청소년에 대한 이해 폭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수련 정도. 그래서 전공, 경력에 관한 내용에서 어떠한 뭐 청소년 상담을 해봤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 청소년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질문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예의, 품행 및 성실성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용어가 적절한지,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요. 또 성실한 답변, 내가 잘 모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러한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요 점에서는 아직 잘 파악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좀 더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이제 보여주면서 답을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의 바른 태도는 자신이 자신을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나는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몸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통에서도 메러비언 법칙에서 말로 표현되는 거는 7%밖에 안 되잖아요. 표현되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되고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이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건 본인이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변에 피드백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이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온몸에서 저항감, 온몸에서 뭐, 나 좀 잘났어, 뭐 이런 거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 사실은 이제 청소년 상담사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경력 많으시잖아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뭐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배인 게 있어요. 내가 뭐 이 정도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풍겨오는 어떠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뭐 자신감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우월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스스로 잘 이렇게 자기를 잘 관찰하시고 통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의 바른 태도. 내가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당히 또 면접을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겸허한 자세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는 어떠한 나의 그 겸허함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자세를 하면 들어갈 때 인사 좀 하고 앉고 나올 때도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올 때 의자 정리 좀 하고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뭐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질문 내용을 파악을 못하셔서 엉뚱한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답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만하세요. 그러죠.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하셨나 본데 이렇게 면접관이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만하세요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했나 보군요. 만약 여기서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 제가 잘 이해 못한 것 같네요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뭐 이래도 되고 그래도 뭐 됐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 질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고 답변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또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의 기준 평정한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청소년 상담사 면접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셨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서 번호표 뽑고 가서 사례 지문 받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할 때 여기 들어가서 앉아서 면접 받고 그리고 면접 다 끝나고 나면 대략 한 뭐 10분에서 길면 뭐 한 15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이제 길면 15분도 가기도 하는데 요 정도 면접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리로 통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나가는 길이 이렇게 다른 길로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 받고 핸드폰 받고 나가는 걸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